안녕하세요. 닐슨 아이큐 코리아 강원민입니다. 저는 닐슨에서 유통 컨설팅 본부를 이끌고 있고요. 닐슨이라는 회사는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소매 유통 트렌드를 제공해드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 40여 분간 아세안 식품 시장에 관련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아시안 시장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국 시장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이제 세션에서도 좀 여러 가지 말씀 좀 오가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국가마다 상황과 소비 형태가 좀 상이합니다. 그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반응 역시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되짚어 보고자 한국 시장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미리 좀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전 질문 주신 내용을 좀 검토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검토해 보니까 질문의 대다수가 수출입 프로세스라든지 현지 규범에 대한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수출입이나 통관에 관련된 부분은 후트라라든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더 정확하고 좀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닐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 우리 물건을 수출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엔드투엔드로 놓고 봤을 때 좀 더 소비자에 가까운 것들, 예를 들자면 그 국가에서는 유통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소비자들이 좀 더 좋아하는지 그쪽 전반적인 경기는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추후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좀 명쾌하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별도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컨텐츠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국내외 유통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간략히 좀 국내 위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부분 추후에 좀 말씀드릴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소매 시장의 경우에 전년 동기 식품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하고 비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큰 두 자릿수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달리 올 2월부터는 오프라인이 소폭 지금 회복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유통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온오프라인 간의 시너지 창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시장의 좀 진출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각 사에서 매진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온라인 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의 공세와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양쪽에서 좀 공세를 당하는 샌드위치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공세 속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역신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부터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지만 전년 20, 30%의 성장세와 비교하면 성장세가 소폭 좀 줄어든 모양새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식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비식품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역신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편의점의 성장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개인 대형 슈퍼, 개인 중형 슈퍼, 개인 소형 슈퍼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좀 눈에 띄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로서 각광받았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이 소매 구매 행동 패턴이 대형마트 그리고 근린 생활을 대표할 수 있는 편의점 위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군별로 좀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성장한 제품군들은 특히 이제 식품 쪽을 보시게 되면 주류, 커피, 음료, 커피와 차류, 그 다음에 신선식품, 음료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비식품의 경우 퍼스널 케어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활발히 좀 활발하다는 표현 좀 그런 것 같고요.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 퍼스널 케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보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널 케어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좀 성장을 이끌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성장을 이끈 대표적인 카테고리들이 탄산수, 캡슐 커피, 위스키, 두부 등이 있었습니다. 주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인데요. 특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92%의 고성장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좀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편의점에서의 또 위스키 그 취급이 판매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의 그 스큐 단량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크게 좀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배달 음식 주문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시게 되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근린 음식점들의 수요가 유흥가라든지 번화가로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뉴노멀로 돌아가고 있는 신호로 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뉴노멀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정말 변하게 되느냐, 어떤 것들이 변하게 되느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세안 국가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안전과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국가마다 인프라의 차이에 의해서 혁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 변화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안전과 공간 같은 경우를 저희가 보시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칩거 시대, 그러니까 홈머머가 붙은 것들이 굉장히 한국도 유행이었습니다. 홈 쿠킹, 홈 트레이닝, 홈트, 교육,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칩거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회사에 대한 인식 변화, 업무, 소비 방식 변화, 그리고 내 가족이 많이 머무는 공간을 환경에 좀 개선을 시키고 싶다라는 인식 변화도 있었고요. 이걸 이제 AI, ML 측면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리테일 테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주변의 오프라인 소형 커피 전문점들 1인 점포들조차도 무인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다. 그리고 AI, ML을 도움받아서 점주님들이 쉽게 점포 관리를 한다. 주문 관리도 하고 배송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고 우리 생활을 좀 침투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도 차이라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게 되고 변화를 좀 더 빠르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키워드로 가속화되고 있다. 가속화의 속도가 예전과 달리 지금 굉장히 빠르게 좀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경계점에서 양쪽을 바라보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직업, 의료, 산업, 그리고 생활,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은 경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재택근무를 폐지할 것이냐, 부분 유지할 것이냐, 내지는 회식조차도 전면 부활시킬 것이냐, 아니면 좀 제약을 줄 것이냐,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뉴노멀로 들어가면서 경계선에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그 아세안과 한국 내지는 이제 다른 해외 동향까지 저희가 좀 같이 좀 봐야 되긴 할 건데요. 국가 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소비자의 전반적인 관심이 가족의 안전과 건강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사 먹던 식품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 분들이 많다라는 응답을 지금 이제 한국, 뭐 지금 중국, 일본 소비자들이 좀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응답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전에는 대부분이 모든 요리 과정을 집에서 손수하는 경향이 좀 강하셨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저희가 집에서 집밥을 많이 해 드시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밀키트에 대한 대용품을 구매하는 그 간에 조리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이전 같았으면 관습적, 인식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소비 행태들이 쉽게 소비되고 있고 정착되는 트렌드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할 것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지속 가능한 제품, 즉, 친환경 제품에 대한 생각하는 생각도라든지 수요도라든지 관심도가 좀 높으세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 제품들은 정말 수용도가 높으냐? 또 이제 실제 구매 수용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친환경 제품들이 가격은 좀 친환경적이거나 친소비적인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수요가 활발하게 연결되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한국에 대한 K푸드에 대한 수요 굉장히 좀 관심도 있고 수요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현지에서는 로컬 푸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난 식품들에 대한 것, 그 나라에서 생산된 것들에 대한 니즈도 강해지는 추세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말씀을 좀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닐슨이 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FMCG라고 해서 Fast Moving Consumer Goods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소비하고 먹고 바르는 일상용품들을 의미를 합니다. 아세안 8개 국가를 보시게 되면 GDP 성장률 대비 FMCG 성장률은 좀 소폭 낮습니다. 8.2% 정도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먹고 바르는 이런 상품들에 대한 수요는 턴어라운드라고 저희가 하죠. 성장세로 지금 돌아선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영내의 좀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FMCG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보다는 좀 주춤한 모양새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고요. 아세안 8개국의 이제 소비자 인덱스죠. 그러니까 이 인덱스는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기준으로 좀 100으로 저희가 좀 환산해 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보통 100 이상으로 가게 되면 보통은 6개월 이후에 이 경기에 대한 것들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나는 소비를 더 늘릴 의향이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실제 6개월 이후지만 실제는 현재의 경제 이 소비 심리를 나타낸다는 게 전반적인 저희가 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앞서 이제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FMCG가 아직은 전년 대비는 역신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홍콩, 싱가포르는 100 이하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반면 다른 아세안 주요 국가들은 소비 심리가 10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인 이 모멘텀,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다. 아울러 실업률을 보시게 되면 인도와 필리핀 정도를 제외하면 유지 정도 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은 각 아시아 국가들을 2020년 작은 원이 지금 2020년 2, 4분기고요. 큰 원이 2021년 2 4분기고 이 원의 이제 각 색깔들이 나타나는 바들은 회색은 트래디셔널 트레이드 스토어라고 해서 그냥 옛날 맘앤팝 스토어 로드샵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그린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슈퍼마켓하고 하이퍼마켓, 그리고 약간 진한 초록색이 CVS하고 미니마트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진회색 드럭스토어까지 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모던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곳들이 그린 연두색, 그다음에 초록색, 진회색 이 모던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소위 모던 트레이드의 하나인 편의점이나 미니마트,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미니마트 같은 곳들이 조금 늘어났다, 중요도가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모던 트레이드 비중이 좀 큽니다. 반면에 옆에 이제 홍콩 옆에 지금 인도가 보시면 밑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제 인도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채널 간의 큰 비중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이제 상점들, 맘앤팝스토어, 로드샵들이 89%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는 트래디셔널 트레이드의 비중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저희가 설명드릴 텐데, 통상적으로는 이 아시안 영내 국가들 역시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더불어 유통에 대한 투자도 발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모던 트레이드가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양새가 될 텐데, 현재 보시게 되면 모던 트레이드의 성장이 좋지만 반면 코로나로 인해서 글린 채널,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트레이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에 대한 이 위협 내지는 중산층의 소비 이 감소까지 영향을 좀 저희가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트래디셔널 트레이드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트래디셔널 트레이드는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이 영내 국가에서는 굉장히 그 근접성이 좋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별로 이제 상이한 유통 전략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물론 우리 지금 이제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직접 진출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현재 파트너를 활용하신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그냥 수출만 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놓고 봤을 때는 맨 앞단에는 유통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어떤 유통을 좋아하고 어떤 제품들을 더 그쪽에서 사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유통 채널 점포수 변화를 좀 말씀드리게 싶습니다. 국가별로 그 채널의 점포수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느냐 보시게 되면 왼 좌측 상단에 트래디셔널 스토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건 멈앤팝 로드 스토어고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대부분이 이제 그 모던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쭉 국가별로 쭉 보시더라도 초록색이 이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영내 국가에서 모던 트레이드의 스토어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인도의 경우 보시면 전통적인 스토어들이 아직까지도 1000만 개 정도가 위치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350만 개, 베트남 140만 개, 필리핀 120만 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그 트래디셔널 스토어들이 일단 많다. 근접성이 좋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쉽게 싸게 근접해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채널들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고 이들 국가도 국가별로 백신 접종률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심각한 락다운에서 서서히 지금 이제 기지개를 풀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모던 트레이드에 대한 곳들도 역시 선호도도 증가할 것이다. 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는 이제 국가별로 저희가 한 2장 정도 간단히 요약한 장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슈퍼마켓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던 트레이드가 좀 압도적인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슈퍼마켓이 압도적으로 한 56% 정도를 차지를 하지만 역설적으로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8%의 역신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 편의점은 전체 이제 FMCG 시장에서의 중요도는 17.4% 정도이지만 성장률은 11.4%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편의점 쪽에 대한 부분들 홍콩 역시 편의점이 좀 지금 각광받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다는 것이고요. 주요 카테고리에 대한 변화를 보시게 되면 가장 그 FMCG 이제 먹고 바르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는 데일리, 베이커리, 이제 프로즌
같은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낙농 제품, 그다음에 베이커리, 그다음에 냉동 제품들이 좀 많이 좀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 홍콩 같은 경우엔 무알콜 주류, 무알콜 음료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17.4%고 특히 무알콜 음료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도 중요하고 시장에서도 7.5%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제품군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도시국가다 보니 일부 지금 이제 강력한 유통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체인 슈퍼 같은 경우에는 웰컴하고 P&S가 주요 유통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서클K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세븐일레븐이 991개인데 점포 수가 뭐 지금 이제 홍콩의 편의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성장의 대부분은 힐익은 코리아세븐 내지는 서클K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이제 공포를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도 4월부터 해서 올 상반기부터 인플레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 심리에 위축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각 국가마다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데 근거리 배송 내지는 온라인 쪽 배달앱이 좀 더 배달앱을 많이 좀 쓰시고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 이제 올리브영 자체가 진출한 건 아니고 보시게 되면 올리브영의 상품이 오프라인에서 지금 유통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인도로 넘어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아직도 그 트래디셔널 스토어가 100만 개 이상, 1000만 개 정도가 시장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주류이고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타 아세안 국가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가공된 뭐 식품들 내지는 그다음에 스낵류 같은 것들이 각광받을 수 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 역시도 뭐 K-팝, K-드라마에 대한 것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각 국가의 리테일 담당자 전문가들하고 좀 인터뷰를 해보고 좀 말씀 나눠보면 가장 공통되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K-팝, 질문만 하면 K-팝, 뭐 K-드라마, K로 시작된 것들 모든 것들이 얘기가 나와져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두 번째는 한국 우리 플레이어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렸다. 그래서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침투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침투율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인도의 이제 그 카테고리별 성과를 좀 보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임펄스 푸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건 사실은 특정 제품군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제품은 뭐냐면 충동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사실 실상을 보면 우리가 그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나갈 때 집어갈 수 있는 것들, 뭐 캔디류, 이제 그 깡통에 들어있는 것들, 이런 간단한 스낵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특히 임펄스 푸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3% 성장했습니다. 성장률은 지금 10% 이상 중요도를 차지하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중요도 측면에서 밸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출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출 중요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쿠킹 미디엄이라고 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일류,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 쓸 수 있는 수단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오일류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먹는 제품들, 프로세스 푸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는 어쨌거나 이제 하이퍼 슈퍼마켓 측면에서 보면, 모던 트레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하이퍼 슈퍼마켓 측면에서 보면, 릴라이언스 그룹이 이제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6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어 리테일 리미티드가 750개, 이지데이가 740개 정도 점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에 의해서 2차 유행 이후에 좀 굉장히 빠르게 락다운을 했던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역시 락다운에 의해서 배송이 빠르다. 내지는 이제 뭐 딜리버리가 푸드 딜리버리 내지는 배송이 빠른 유통에 대한 선호도가 좀 굉장히 빠르게 좀 증가했다. 그리고 관련된 프로모션 역시 좀 다양하게 좀 발생이 되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빅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에 2시간 이내에 배송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모션을 좀 해서 홈딜리버리 세일즈를 좀 강력히 드라이브를 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플리카트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 매장을 공격적으로 좀 확대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로 시작되는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고, 그 다음에 인지도도 좀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제너럴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곳이 굉장히 높은 비중, 압도적인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성장률 또한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트레이드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통적인 오래된 점포 스타일, 점포 포맷들을 저희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점포의 비중이라든지 매출로 놓고 봤을 때는 48%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성장률도 굉장히 좀 가파르다. 22% 정도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성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음료군의 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 22.3% 성장을 했고요. 푸드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시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전문가의 얘기를 빌어봐도 경기의 회복세를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좋은 경제적인 신호를 지금 나타내고, 경제적인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징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역시 먹는 것들, 특히 이제 가공식품이라든지 일상 신선식품에 관련된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이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고요. 하이퍼마켓, 슈퍼마켓은 가장 이제 중요한 채널이 슈퍼린도,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마트, 자이언트 순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마트가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 현재 롯데마트가 점포의 숫자라든지 중요도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컬 자이언트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이퍼마켓, 슈퍼마켓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영업을 하고 있다. 반대로 미니마켓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인도마켓 아니면 알파마트 같은 경우가 점포수 보시게 되면 인도마켓가 한 18,000개 정도, 알파마트가 한 16,000개 정도 점포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의 그 인구 대비는 미니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직 활발하게 좀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대비 좀 말씀드리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가 GS25라든지 CU가 15,000개, 13,000개 정도 한국 내에서만 점포를 갖고 있고요. 코리아세븐도 10,000개 정도를 육박하는 점포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마트24 같은 경우는 5,000개, 6,000개 정도 점포수를 지금 가지고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는 모던 트레이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그다음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되겠고요. 최근 유통 현황을 보게 되면 이쪽 역시도 보시면 풀필먼트에 대한 것들 좀 강화가 좀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차, 2차, 뭐 3차 넘어와서 지금 풀필먼트까지 해서 뭐 내가 내게 아닌데도 이 제품을 내가 공급받아가지고 풀필먼트 놔뒀다가 시의적절하게 제품을 배송해 준다라든지, 그로 인해서 매출을 영위한다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좀 그런 쪽으로 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또 풀필먼트가 지금 태동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풀필먼트가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밸류체인상에서 콜드체인이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제 신선이 뭐 냉장, 냉동이 바로 이제 오버나잇 배송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좀 넘어오게 되면, 말레이시아 역시도 재밌는 부분은 편의점의 중요도가
4%이지만 실제 편의점의 성장률은 지금 35.3%이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우리의 제품들이 편의점에서 취급하기에 좋은, 상대적으로 회전이 빠르고 각 국가의 편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편의점을 좀 발빠르게 공략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역시 트래디셔널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비중이 한 20%,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슈퍼마켓이라든지 미니마켓에 대한 미니마켓이 아직은 좀 스몰 포맷이 52%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성과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드라이 카테고리, 건조한 제품들, 그다음에 말린 제품들에 대한 먹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9.7%, 10%에 좀 육박하는데 중요도가 10%에 육박한데 성장한 제품을 보시게 되면 스낵류, 과자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이콘세이브, 자이언트, 테스코, 이런 순으로 저희가 점포가 이렇게 지금 포진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타 국가 대비 특징은 하이퍼마켓이라든지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1위와 2위와 3위와 4위 간의 격차가 사실은 점포수 측면에서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들이 다양하게 경쟁을 벌이면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니마켓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99 스피드마트라는 우리 지금 이 곳이 한 1,700개 정도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2위하고 격차가 거의 한 1,200, 30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KK마트 또 2위하고 3위 격차가 지금 한 450개 나게 됩니다. 마이마이딘이라는 곳하고 지금 미니마켓 같은 경우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페트롤마트라고 CBS,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페트롤마트라고 하면 주유소에 위치한 스토어들이 되겠는데 이 두 가지 포맷을 놓고 봤을 때는 쉘이라든지 마이뉴스라든지 패밀리마트, 그다음 페트로나스 순으로 점포가 지금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 지금 페트로마트나 CBS 같은 경우에는 1, 2위하고 지금 3위가 격차가 좀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한다, 현지 파트너하고 얘기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점포 스토어에 대한 것들도 좀 점포 스토어와 매입량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에도 한국 이마트 집사가 지금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그 백신 접종률이 90%가 이제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좀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졌다는 건 일상으로 좀 복귀하는 게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역시 경기의 회복세라든지 식품이라든지 푸드에 대한 식품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현지 전문가들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 좀 말씀드리게 되면 필리핀 역시 트래디셔널 트레이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이 국가 역시 편의점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편의점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음료군, 비버리지에 대한 게 굉장히 시장이 크죠. 수요가 전체 그 FMCG 시장에서 24%를 차지하는데 중요도도 있고 비버리지에 대한 시장도 지금 성장하고 있다. 20% 성장을 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상위 지금 체인슈퍼 같은 경우에 상위 3, 4개사가 200에서 400개 수준의 점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세븐일레븐과 알파마트가 시장을 거의 이제 중요 플레이어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필리핀에서 이마트 노브랜드가 5번째 매장을 좀 저희가 오픈했다라는 것이고요. 울워스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활발하게 지금 진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제 영내 이제 선진국 중에 하나죠. 그 모던 채널에 대한 비중이 높고, 하지만 역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 좀 성장했냐를 보시게 되면, 알코올과 비버리지가, 알코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싱가포르이 알코올은 많이 소비하지 않는 트렌드를 좀 저희가 전통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알코올 같은 경우가 좀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다. 16.4%. 또, 지금 보시게 되면, 건기식에 대한 것들, 건강 관련된 식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홍콩처럼 이제 특정 이제 유통비리 좀 가점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하이퍼 슈퍼 같은 경우에는 페어 프라이스가 상생보다 조금 더 굉장히 점포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다. 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븐일레븐, 그러니까 치얼스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거, 그다음 락다운 해제 이후에 온라인 배송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역시 트래디셔널 트레이드의 비중이 높습니다.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높고요. 좀 약간 특이한 점은 태국은 타 국가 대비 편의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29%로 상당히 큽니다. 반면 위상이 큰 만큼 성장률이 좀 크지는 않고 한 2%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코올하고 담배에 대한 게 좀 수요가 좀 중요가 크고요. 비버리지에 이어서 음료에 이어서 음료가 그 뒤를 잇고 있고, 알코올, 그 다음에 담배 같은 상품군들이 크게 성장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래디셔널 트레이드가 좀 강세인 국가 중에 하나고요.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합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세븐일레븐이 12,00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로터스라든지 미니 빅시보다 좀 상대적으로 10,000여 개 정도 차이 나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편의점의 성장률이 역시 높다. 그러니까 드럭스토어가 아직은 미비하지만 드럭스토어 포맷도 성장률은 가파르다. 29%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역시 이제 FMCG 카테고리 내에서 보시게 되면 음료가 압도적인 비중 40% 정도 차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것들이 한 10% 정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외투법인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로컬의 이제 플레이어들도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하이퍼 슈퍼마켓이 호음마트, 빅마트가 지금 점포수 측면에서는 1위, 2위를 달리고 있고요. 편의점에서는 서클K가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미니마트 1번 계열, 미니마트, 미니스탑 1번 계열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S25도 111개 정도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4월에 빈커머스의 지분을 한국 SK그룹이 일부 좀 매입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쪽으로 저희가 좀 빠르게 좀 오게 되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국가마다 좀 상황은 다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좀 겪다 보니까 가성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성비라는 게 좀 언페어한 표현이긴 한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최대의 본인들의 선택에 최대의 만족도를 좀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는 것들이 각 국가별로 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친환경적인 그리고 나의 이제 소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소비 행태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 좀 더 크게 빠르게 좀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건강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건강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정과 건강 좀 같이 좀 놓고 봐야 되긴 할 건데, 건강에 대한 측면에서는 정말 이제 앞서 싱가포르 케이스처럼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는다라든지, 아니면 성분이 더 좋은 제품들을 찾는다라든지, 아니면 로컬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명확한 효능 내지는 성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러한 마케팅적인 것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라는 저희가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국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각 국가에 대한 유통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성향, 선호도를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현지 파트너 내지는 현지 직접 진출하실 때 좀 더 전략적으로 유통을 이해하는 포지셔닝을 좀 더 좋은 포지셔닝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닐슨이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